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어제는 급반등했어요. 저희 네. 방송 끝날 때보다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나? 15포인트 정도인가요? 더 외국인 매수가 네, 무슨 소리를 또 하시고. 그러니까요. 아주 큰 사고를 치시네요. 네. 전반적으로 어저께 주가 이제 급등하면서요. 네네. 분위기가 이제, 일부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성그룹의 분노. 표현했어요. 어저께 우리 간혹 얘기하던 삼성 테크니 이런 것도 뭐 급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삼성그룹 주식이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 얘기해드린 건데요. 삼성 생명, 삼성화재 지분 0.1% 지분 취득 신청 이런 거 관련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설 쓰는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애매하죠. 이번에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설 이런 말. 근데 이걸 누가 사인을 하는 건지. 아니 근데 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어쨌든 분위기가 다르긴 해. 예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뉴스나 소식에 대한 전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나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시진핑 주석하고 미팅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1대1로. 네. 그래갖고 뒤졌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보아 회의에서 11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팅하는 건데 그거를 그 언론에서 잠깐 이거 조심해야 돼. 이승훈 대표.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만나봤어?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나봤냐고, 자기. 예전에 같았으면 그런 게 그렇게 그 주요 뉴스로 올라오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거 봐서는 네. 이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예전과는 달리.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네. 아닌데. 그 분석은 오늘 틀렸어. 네. 몇 명이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3번이나 만났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대한민국 어찌됐건 간에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뭐예요? 최대 자행 부수? 뭐죠? 조선일보죠. 뭐. 네, 조선일보죠. 그건 뭐 자기네들, 네. 진짜죠. 어찌됐건 조선일보인데요. 네. 조선일보, 제가 왜 그 이성 대표 갑자기 주시장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상관없는 얘기한다고 혼나는데, 작년에 있죠? 여러분들 검색해 오시면 됩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또 안 나면 또 뭐라 그러니까. 네. 작년 12월 24일이나 25일 날, 조선일보 들어가셔갖고요. 조선닷컴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단독 기사가 하나 뜹니다. 단독 기사. 그래서 빵 터졌어요. 속으로 빵 터졌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의 의지다 얘기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요. 애들 데리고 호두까기 인형 발레 구경 간 게 단독입니다. 그걸 보여줬죠. 네네. 그게 현실이야. 내가 하면 현실. 그러니까 11명이 뭐 만나건 20명이 만나건 100명이 만나는 건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넘어가겠고요. 여하튼 오늘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우선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요 얘기 잠시 후에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주체비 흐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죠. 단독이네. 네. 조선 비즈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었네.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단독으로. 단독. 이 화면이 여기 나오나 모르겠어요. 화면이 왜 안 나오죠, 이쪽에? 화면 안 잡아요. 예, 화면이 이쪽에 화면이 안 나오는데. 오늘 에러가 났네. 조선 비즈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찾은 곳은 해갖고. 그것도 매년 가거든요. 예, 매년 2011년에도 조선일보 있고. 기자가 혼자 쫓아갔다고 해서 단독으로 뜨는.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2011년에도 이재용 막내딸 호두까기 인형 부대 인사에. 매년 갑니다. 매년.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위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거죠. 삼성전자를 얘기하지 않고선 시장은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정도 위치에서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삼성전자로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이 정도 위치에서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로서 어느 정도는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흐름이 여실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컨퍼런스 콜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겠죠. 4분기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이제 4분기입니다. 뭐 3분기 다 알고 있으니까 4분기에 혹시 빅베스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녔던 루머가 야 삼성전자 지금 재고가 한 6조 정도 있대더라. 그리고 4분기에 털어버린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루머 뭐 합병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졌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쨌든 4분기가 3분기보다는 낫지 않겠니?
라는 얘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 좀 몇 개 좀 바로 보여야겠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럼 제 거 이쪽이 안 되네요. 제 거 네.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진행되는 게 아마 삼성전자 아직도 그 컨퍼런스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이버도 제가 잠시 전에도 한다고 하긴 들었는데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딱 봐서 특징주는 우리 이성훈 대표한테 감사합니다. 역시 이성훈 대표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뭐요? 전해드리는 주식 있어요. KH바텍. KH바텍. 네, KH바텍. 제 화면 좀 잡아서 제 거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제가 웬만한 건 잘 안 잡는데. 제 것도 못 잡아요? 오늘요? 여기 보시면 잡아요. 이거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메탈 소재 적용 스마트폰 출시 확대. 네. 출시 확대 누구야? 결국은 이게 늘 말씀해요. 이게 KH바텍 걸 쓰건 안 쓰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켓 사이즈가 커진다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H바텍, 삼성전자가 쓰면 전 세계 단아들이 다 쓸 거잖아. 거기다 한마디 더 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많은 모델과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성훈 대표의 그동안 꾸준하게 욕을 먹더라도 꾸준히 얘기했어. 거의 1년째. 네, 1년째 꾸준히 얘기했고. 맞잖아요. 갤럭시 네. S4 때도 안 됐고, 뭐 때도 안 됐고, 기대감은 낮다 올랐다가 떨어져 올라. 근데 결국 채택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 S4, A인가? 알파에서 처음 채택했잖아요. 요거. 그거 좀 잡아줘요. 재밌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성훈 알파에서 대표. 채택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중저가 폰을 저거 하기 위해서 나온 갤럭시 700, 네네. A700이 있습니다. 네. 갤럭시 A7인데요. 네. 요게 지금 5.2인치의 램, 2기가 램을 지금 달고 나왔거든요. 깔끔한데? 네, 깔끔해. 디자인 일단은 깔끔해. 아이폰 같은 느낌 나네. 네, 근데 이제 이게 50만 원대래요. 50만 원? 네, 오케이. 50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산 폰을 네. 대항하기 위해 나온 폰들도 이렇게 네네. 지금 메탈 프레임을 둘러서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탈 쪽에 대한 그 네네.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매파로 바뀌었다는 바로 그 부분. 그분의 노동력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 매파로 바뀐 거는 이제 그 문구가 이제 네. 들어가고 나오고 이건데 네. 일단 considerable time이라는 네. 문구는 그대로 존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어제 그 뉴욕 시장의 장중 흐름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이 문구 때문에 유휴 노동력이 심각하다라는 네. 이제 그런 문구가 삽입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삽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문구가 이제 삽입되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니 네. 사실 원론적인 언급이거든요. 금리 네. 인상 시기는 각종 지표에 근거해서 네. 인상 시점과 속도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네. 그거가 이제 시장에서 그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확대 해석한 거 아니니 네.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파적인 기조와 그대로 문구를 내비뒀다, considerable time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내비뒀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시장과 타협을 하는 그런 정책이고 뭐 새로울 거 전혀 없는 네. 그런 그 FOMC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거는 그냥 뭐냐면 지표에 네. 오리엔트 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지표 좋으면 경기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고 네. 경기 나쁘면 금리 인상 못 한다는 거니까 네네. 금리 인상이 굳이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뜨거운 이슈, 채팅창에 가장 뜨거운 이슈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성 대표 안경, 뽀로로? 미싱 사건, 미싱 사건. 뽀로로죠, 계속 뽀로로. 그 얘기만 하죠. 자꾸 제가 집중이 안 돼, 오늘 방송에. 제 안경은 어저께 부숴버렸어? 그게 아니라 둘째가 아파갖고 밤새 잠을 못 자서 제 목소리도 지금 안 좋잖아요. 둘째가 얼굴이 아파갖고 좀 삭막하다, 좀 오늘. 그죠 오늘 네, 흉해. 네, 네. 그래서 오늘 화장도 못 하고 흉한데 네. 그래서 안경을 갖고 오는 것도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경이 없어서 한국경제 가서는 안경을 어디서 빌려서 쓰려고.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지금 핵심은 지금 말을 요즘에는 제가 유언장을 남겨야 돼요. 형님한테. 형님이 그 몇 개월 동안 저한테 계속 유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볼 때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유언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유언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네. 넘어가야겠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이성훈 대표가 이제 별 차이가 없었다는데 약간의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야겠는데요. 왜 매파적이란 얘기 나왔냐면요. 고용시장 바로 그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옐런은 고용시장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네. 고용시장이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원이 잘 활용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좀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을 바꿨어요. 이제 그 표현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여태까지 하나를 안 한 게 있어요. 기대를 했던 걸 안 한 것이
글로벌 금융에 대한 불안, 경기 회복의 지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우려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어. 예, 그래서 결국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 나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오는지 그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최소한 미국의 그 부모가 다 외국 그러면 물론 말은 하겠지 쓰지 못해도.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죠. 태어났어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스파니얼 쓰는 사람, 에스파니아 쓰는 그런 친구들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겠지만 전체 영어를 다 잘하는데요.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제가 CNBC는 워낙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블룸버그도 똑같은 이런 방송을 했어요. 이 화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 제 화면 여기 화면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가 문제 아세요? 네. 이번 10월 달에 FOMC의 성명서를 그대로 다 찍은 겁니다. 제 걸 보여주세요. 네, 제가 확대시켜놨어요.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그 이성훈 대표 그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까만 거 글씨 있죠. 네. 까만 것이면 똑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 줄인데 빨간 줄에 지워진 건 지난 9월에 삭제된 거, 뭐 이런 거고 살아있는 거는 10월에 삭제된 거, 뭐 이런 거야 지금요. 네. 그래갖고 옐런 의장의 영어, 해석으로는 20분씩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그만큼 미묘한 문장 하나하나 차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사람들이 내린 결론. 네. 딱 도비씨랑 호키씨거든요. 도비는 비둘기거든요. 호크는 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얘기가 도비씨가 아니라 호키씨다.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단순히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결론은 강한 달러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바로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경고를 날렸어요. 이머징 마켓 화폐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트렌드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 잠깐 여기까지 해야겠고요. 저는 이제 뉴스만 보여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오늘 분석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들 다음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첫 번째 이분이 나서 또 반향을 일으켰어요. 야, 같은 이름 동명이지만 저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일단 핸섬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 명확하게 더 전달해 준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참 말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바깥에 높은 어른이 오셨네. 누구? 본부장님 오셨어요. 본부장님. 네, 인사 잘하고. 오늘 하필 뽀로로인데. 오늘 뽀로로인데. 네, 소개해 주세요. 김성훈 네. 팀장님이시죠? 네. 지난주에 방송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들고 나오셨는데 김성훈 팀장님 모시고 시장 주요 핵심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바쁘다는 게 뭐 시장도 참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네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서 네.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거기서 더 해요. 네, 아침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빼야 돼, 이 사람은. 근육을 빼야 돼, 이 사람아.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네, 되게 근육을 많습니다. 빼야 돼. 알고 보면? 네. 알고 보면 많은 남자? 그럽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자, 일단 뭐 얘기 Q3가 종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뭐 앞서서도 이제 텍스트를 이제 띄워놓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참 그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에서 희리애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이제 QE3가 6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과연 그것이 뭐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부작용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GDP, 실업률, S&P 500 주가 지수 모두가 다 외형적 성장 이룬 것은 맞아요. 네.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얼마 전에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 빈부격차가 100년 내 최악으로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옐런 의장이 고용에 자꾸 신경을 쓰는 이유가 결국 고용을 신경 쓰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 소비 어떤 임금의 증가율이라든가 임금이 증가되면 그것들이 결국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순환매가 도는 어떤 그런 것들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삐걱거린다는 뜻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거. 네. 저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위에는요.
자, 파란색 선이 ISM 제조업 지표의 추이고요. 네. 아래쪽에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회색 선이 핵심 자본재 주문의 추이예요. 즉 위에 보시게 되면 ISM 제조업 지표도 올라가고 핵심 자본재 주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제조업 경기나 이런 것들은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래 그림인데요. 아래 그림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어떤 뭐 경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소비 지출은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쓴다는 뜻이에요. 네네. 결국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미국 시장의 월마트도 그렇고요. 월마트의 주가를 보십시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서 오픈마켓에서 어떤 선두주 이베이도 그렇고요. 그럼 또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부진하고요. 이거는 분명히,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마트 보세요. 롯데쇼핑. 최근에서 지난달까지 그나마 좀 잘 버텨주던 인터파크까지 오픈마켓까지 싸잡아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런 괴리감을 갖다가 시장이 점점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어떤 기술적 반등도 오래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한 6월하고 7월까지는 그래도 2%대를 달성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결국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좀 압박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달러 인덱스인데, 네. 일단 앞서도 우리 이하경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달러가가 튀었어요. 또 밤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연준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달러 인덱스 매파적 경향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면서 튀어 올랐는데, 결국 보시게 되면은 뭐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대 고점 원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뭐 1, 2 정도는 튀어오를 수도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안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올라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뭡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앞서 봤던 이 인플레이션 자꾸 끌어올리는 것이 연준의 목표인데 그것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방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연준이 지속적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달러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앞서 낙폭과대 주들의 지금 얘기 잠깐의 그 의견은 피력하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은 1900이 이제 잠시 좀 깨졌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왔어요. 어저께는 1960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다시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 이런 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컴투스와 현대미포조선 시가총액이 역전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어제 현대미포조선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둘 다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알기로 1.2% 급락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결국 코스닥 시장도 제가 어저께 제가 그 한경의 꼼책 TV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같이 나갔어요, 어저께? 다른 요일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중소형주의 어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길래 제가 바로 간단하게 버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코스닥에 잘 가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블 아닌 것도 있겠죠? 물론 있겠죠. 예, 그래서 버블 또 아니면 한번 옥석을 갈아입힐 필요가 있을 것 관심이 같은데 하나밖에 없었고서 네. 그 얘기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따 얘기해야지. 간 다음에. 제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꼼책에서 제가 꼴찌했어요. 아, 그럴만해. 버블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지. 근데 어차피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아, 그럼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의 급락 흐름도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돈이 이제 더 이상 돈의 생리가 뭡니까? 먹을 게 없다라면은 결국 빠져나오는 게 돈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찰실현의 어떤 욕구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네. 순간적으로 2, 3일 만에 20% 하락은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넥슨지티가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도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20% 하락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어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수적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반대로 대형주를 사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물론 여기서 이것이 기술적 반대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V자 반등으로 작년 2014년 6월 달에 롯데케미칼이 6개월 연속 뻗어나갔던 그런 모습을 이번에도 보일 것이냐라는 것은 물론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들어가서 또 한 번의 급락 흐름, 또 한 번의 소위 해서 뭐 싸다구를 맞을 어떤 그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서 정말 갈 데가 없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도 불안하다라면은 지금은 현금 확보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어이, 낙폭과대 주식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현금 확보. 저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 롯데케미칼 상당히 기준을 보는데 롯데케미칼 혹시 매일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성 대표 보고 계세요? 12만 원에서 시작했다 딱 14만 원, 딱 15만 원 찍고 왔거든요. 딱 25% 정확하게 반등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나 그것도 궁금해. 그러면 이게 25% 갔었기 때문에 조선주도 25%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 반등하면 반등폭은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글쎄 반등폭은 아마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김성훈님은 SK이노베이션을 보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 출발을 한 게 SK 이노베이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실 때 SK 이노베이션의 반등폭을 물론 그것을 뭐 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반등폭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의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해볼 수 있는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20%. 예,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더 남았네, 이거는. 20%, 롯데케미칼 기준 보면. 그렇죠. 한 15에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롯데케미칼이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25% 났기 때문에 대충 그게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 아니냐 보고 싶은데요. 반대되는 거는 모를까요? 네. 그 낙폭과대 뭐 예전에 비하면 낙폭과대 아니죠. 올해 워낙 강했었으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LG노텍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엊그저께 제일기획의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엊그저께 LG 하우시스의 모습이잖아. 네. LG 하우스 그 이노텍 이런 애들 어떻게 오늘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이제 또 4분기 걱정거리 또 만드는 애들이거든. 네. 걱정을 만들어 사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갑자기 이제 LED 얘기가 다 뻥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LED가 안 좋았던 거는 서울반도체나 루멘스가 작살나는 거 보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결국은 좀 안 좋은 타이밍에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은 이제 좀 투심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투심 더하기 이제 여기다 이제 시장이 또 그동안 보지 않았었던, 솔직히 그동안 LG 이노텍을 봤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이폰 관련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네. 이제 갑자기 LED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을 부각을 시키는 거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이제 저 같은 경우 LG 이노텍은 오늘 급락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틀에 대한 관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뭐 교과서적인 예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 시에 네. 줄이는 게 일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꼼꼼 체크 느낌이 나. 왜냐면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반도체하고 루멘스 안 좋은 거 알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LG노텍이 지금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면 네. 그 LED 쪽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제일 잘 나가고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서울반도체가 고전하고 있는데 네. LG노텍이 이 정도 선방해줬다라면은 네. LG노텍은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폰이나 이런 쪽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LG노텍 갖다가 네. 지금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결국 시장이 지금 어차피 네. 지금 뭐 간밤에 끝난 양적 완화 종료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대 글로비스도 떨어지고 전반 시장이 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어제 입장에서 지금 좀 급락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속도가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투심에 나빠져서 결국 그냥 하나의 어떤 투매라고 이걸 본다라면은 지금의 가격 때는 솔직히 LG노텍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그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솔직한 생각을 보면 시장 별로 살 게 없어 보여요. 살 게 없다는 느낌이 받아요. 왜냐하면 반등하더라도 뭐 아니고 뭐 저변간 때 꼭 내심 그거보다는 현금 이거거든요. 딱 그런 느낌 맞죠, 제가.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이런 거예요. 전문가 주식을 이제 많이 보는 분들, 뭐 저희가 뭐 전문가는 저는 아니지만 전문가 활동은 아니지만 찌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학령아 좀 알려줘 이런 애도 있어. 네. 저는 그래도 안 불러주거든요. 네. 평생 그렇게 안 불러주고 살았는데 종목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쪽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거, 네. 한 섹터나 이런 거 한 두세 개 보죠. 네, 종목은 그러지 마시고요. 섹터도 말씀드리고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죠. 뭐 네. 종목을 했잖아. 틀리면 욕먹는 건 본인이 욕먹으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뭐 그런 거 무서우면 하면 안 되죠. 네. 자, 일단은 섹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 자, 지금 코스닥의 급락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겁을 내시지 마시고 네.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좀 낮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역발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이 다 떨어져서 왜 떨어지지 이거 막 겁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같았던 종목들, 좀 셌던 종목들 내에서는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네. 케어. 이 친구 통하네, 통해. 바이오제 헬스케어 자기 동생 바텍 다닌다고 너무 그러지 마. 바텍 급락하냐? 헬스케어 바텍 네. 한번 보자. 바텍 보러 간다. 3% 떨어지나, 젠장. 바텍.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데요. 3% 떨어져, 3%. 고점 대비? 네. 고점 대비? 아니, 고점 대비 떨어진 게 없네. 그러니까 뭐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번에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 양적 완화가 그동안 6년 동안 세 차례에서 실시가 됐는데 그것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제는 모두가 하나둘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반의 성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네. 하나는 돈을 뿌리면은 그 돈이 투자가 되어서 그것이 수요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정작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결국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냥 물론 쇼핑도 하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30, 40대만큼의 어떤 왕성한 어떤 구매욕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요즘 약을 많이 먹더라. 고령화 고령화 수혜 인간이야. 고령화되는 인간이죠. 고령화 진행중. 고령화 진행 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번 양적완화에서 고령화라는 어떤 고령화 때문에 어떤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면은 결국 이것은 하나의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어떤 트렌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현재 좀 조정 흐름들이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흔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봐왔었던 뭐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쪽에서 좀 그래서 종목 들었다가 담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와 헬스케어를 좀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바일 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력에 하나 남은 것이 이 헬스케어 생태계 쪽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좀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은 그런 우량한 회사들다가 M&A를 한다는 뜻이겠죠.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서. 그런데 물론 둘이 혹시 짜고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둘이 맨날 그 사람들 조사 좀 해봐야겠네. 여기 지난 방송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 감동원에 연락자 한번 해봅니다.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물론 확인되는 건 아니죠. 물론 M&A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녹아져 있는 만큼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IT 쪽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세트 업체들은 좀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나 반도체 장비주들은 중국에다가 팔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현재 주종시에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확전의 의견 그리고 저 섹터만 주문했는데 확인한 거는 둘이 친한 것 같아. 이 두 명이. 그래서 사무실이 영등포 경찰서 근처에 있다면서요. 네네. 바로 그냥 같이 경찰서로 둘이 끌고 가든지 해야지. 뭔가 이상해. 근데 이 비트 컴퓨터까지만 얘기하면 내가 잡아넣으려고 그랬거든. 시골 나는데 비트 컴퓨터를 얘기가 안 하네. 근데 아직도 좀 몰라. 비트 컴퓨터가 왜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오늘 좋은 귀중한 시간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정은 팀장과 시간 보냈고요.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 오늘 이슈거리가 은근히 뭐 계속 많은. 네이버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4%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살짝 꼴이 나는데 일단 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가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말이 나온 김에 네이버 얘기 좀 잠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이버랑 다음에 같이 빠질 겁니다.
네, 네이버 가지고있는데요. 네. 네이버 요즘 그 외국인지 흐름 좀 봐주시고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시장님 네. 확인해 주세요. 어떤 흐름이면 저도 자세히 네이버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팔아서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많이 파는 흐름인데 아무래는 줄기차게 팔고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거를 똑같이 기관이 받았거든요. 네. 그 밑에 빨간색이 기관입니다. 네. 다음도 한번 보게 되면 다음은 외국인이 좀 샀을 겁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뭐 거의 사진 않았어요. 역시 사진 다음도 않았어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형태. 네,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 네이버의 오늘 문제는 딱 하나거든요. 오늘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내 매출이 약간 미스가 났어요. 국내 쪽에. 그래서 물론 해외 쪽이 잘 벌었어요. 해외 쪽 일본 거겠죠. 잘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얘네가 자사주 33만 주가 뭐 정확히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사주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도 이제 분위기 쭉 한번 끌어올리려는 건데 다 좋죠. 다 좋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대표도 얘기할 텐데요.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마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만 봐서는 외람되지만 돈 벌 찬스가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석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후광 퉁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구야? 김세환 대리? 맞죠? 해외 증시. 해외 증시 김세환 대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 그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는 꼭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너 혹시 라이브로 못 보시면 꼭 그 뭐라 그래 그 녹화나 넣어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김세환 대리는 제가 김세환 대리한테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 없잖아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김세환 대리 있지 왜 없어? 우리 그 믹스 커피 한 잔 마셨지. 믹스 커피 마셨네 진짜. 믹스 커피. 믹스 커피. 커피 믹스. 키움증권 경기. 키움증권 거.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비싼 커피 있잖아요. 별다방이는 안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프리하게 말씀드리면 김세환 대리가 말하는 거가 미국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 방송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그 친구가 제가 아는 한은 증권방송 우리나라 모든 증권방송 최고예요. 말하는 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고객분들이 영업 그런 쪽에 잘 될 수밖에 없다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한테는 네이버랑 다음이 갑이잖아요. 특히 네이버가 갑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예? 다음이나 그죠? 다 그냥 도찐개찐이라는 얘기야. 같은 흐름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걸 사냐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그 화면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온통 알리바바의 투자액의 목표를 막 올리고 이제 올린다기보다는 커버리지 시작하는 애들이요. 알리바바를 엄청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알리바바를 살려면 그 같은 섹터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흐름 있잖아요. 예?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흐름 있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는 이거 한쪽을 줄여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다. 아픔도 있을 것이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건 다 좋은데 지금은 그런 데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재개하는 시작하는 거 처음에 시작하는 애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재밌는 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3억.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이제 없는 게 있죠,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채팅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냅챗도 인수하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데. 까요. 여기저기 까요. 파트너가 없어. 근데 텐센트가 알리바바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댐비는 이유는 뭡니까?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라인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컨커를 보게 되면 사용자 수 4억 9천만 명. 아직도 이제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부분 그 실적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제 라인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라인 매출에 대한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라인 페이부터 시작해서 라인 택시 뭐 이런 거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무섭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이버는 라인 상장 전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을까요? 뭐 살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100만 원 찍었고 상해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갈 확률이 커지고 있을 뿐이 답답할 뿐이고 솔직히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물인터넷 얘기가 또 17조 뭐 18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좀 봐주세요. 사물인터넷 그 얘기는 그 시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연출에 나왔던 건데 좀 더 자세히 또 나왔잖아. 국내에서 이제 그
바라보는 게 현재 시장이 2조 7천억이라 그래요? 네네.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네네. 2조 7천억인데 지금 그 사물 인터넷 29일 날 어제죠? 네. 어제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디지털 타임즈 주최로 네. 지금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네. 어제 그 내용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국내 경영원에서 네. 국제경영원에서 발표한 CEO 및 임원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네.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네. 신성장 동력이 부재하다.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견이 40%. 네. 지금 보게 되면 내수 침체가 또 한 37.6%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50%가 넘는 기업인이 내년 경영 방향은 현상 유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해외는 매우 바쁘거든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오늘 사실 이제 하려다 말았던 건데 네. 구글에서는 아라 프로젝트라는 걸 그게 뭐야? 아라는 느낌이 예. 저건데? 조립식 그런 거야? 예. 저건 뭐야? 아라뱃길. 아라뱃길.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예, 근데 이제 뭐 구글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달을 뭘로 하려고 그러죠? 헬리콥터 저 사업을 네.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무인기. 예, 무인기를 네. 막 도입한다고 그러고 네. 구글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무인 자동차 시장이 연다고 그러고 이제 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제 각 그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쪽을 끊임없이 이렇게 찾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지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쟤네가 하면은 우리는 만들어 갖고 빨리 납품해야지.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네.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만이 생산 기지가 아니에요. 가장 싼 생산 기지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착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소비 시장 뭐 소비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후강통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그 소비에 대한 내수 확대 이런 거죠. 내수 확대가 이제 시장 마켓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켓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마켓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마켓이 커지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10배, 작게는 5배, 네. 많게는 10배 이상 이제 2020년까지 커지는 네.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쪽 네. 지금 그 글로벌리하게 이제 기업들 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 아예 전담 본부 네. 팀을 하나 만들었고 네. 그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유통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전용 플랫폼 사물 네. 인터넷 개발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AP, 모바일 D램 그리고 네. 이제 낸드 플래시를 하나로 패키지를 묶은 웨어러블 반도체를 아예 공개를 했어요. 네.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쪽이 개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지금 임박해 있다. 근데 네. 그 스타트에는 뭐가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쪽이 성공에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헬스케어를 강조시켜 드리는 거고 네. 사물 인터넷을 강조시켜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을 네. 가지고 가는 거죠. 한 항아리네. 한 항아리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이성훈 대표가 말하는 것 중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비트컴퓨터. 그- 딱 하면 그거죠. 녹음할 때도 계속 예. 했지만은 도대체 삼성이랑 무슨 관계냐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삼성이 그런 쪽에 그 헬스케어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흔히 얘기해서 성장 동력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하면 되는 걸 못 알아 뭐 이렇게 납품까지 받아요. 기계를.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다 삼성전자에서 혼자 다 하지. 네. 뭐 이렇게 납품하는 납품사들은 많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SDS에 협력하는 협력회사들은 왜 있을 것이며. 네네. 삼성 SDS에서 혼자 다 하지. 네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거기 저 화면 중에서 그런 거 혹시 찾아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어떤 거? 지금 환율이요. 전 세계 환율. 환율? 예, 이제 아시아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장기적인 거는 전 몰라요. 알 네.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열린 거,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것은 네.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4주 만에 상승폭으로 최고가 갔고요. 지금 달러 가격은 지금 3주 만에 최고치를 갔어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그 최고치 갔었잖아요. 네. 아까 우리 보여던 달러 인덱스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는 경고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그 화폐를 셀하라, 팔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나라가 그 헝가리가 또 헝가리가 유로 쓰는지 알았더니 헝가리가 또 유로를 안 쓰더라고요. 그 헝가리가 0.9%인가 1% 빠지고요. 또 빠진 데가 저희가 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에서 말레이시아 이런 데 화폐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이요.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 있잖아요. 그게 좀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네. 현재 등락은 10월 29일자로밖에 지금 안 나오네요. 네네. 지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네. 현재 시각으로 제공하는 건 실시간으로 $1 환율이고 네. 블룸버그나 오른 데서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커런시가. 예. 말레이시아가 뭐죠? 링기트. 링깃? 겁니다, 아마요.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 안 나오네. 네, 안 나와요. 예, 예. 잠깐만요. 아, 여기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구글을 들어가야 블룸버그에 들어가서만 보일 것 같은데요. 아시아 퍼시픽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보니까 지금 하여튼 뭐 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구글에서 나올 겁니다. 구글 네. 커런시에서 아시아 쪽.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여하튼, 진행형은 장기전 몰라요. 장기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강한 달러가 지금 추세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아섰다. 지금요. 네. 그건 일단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이성훈 대표 안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은 또 이학영 위원이 어디 사람이냐, 뭐 전문가인 줄 알았다, 진행인 줄 알았지, 테레비보로다가 오늘 또 저를 봤다는 분이 계시네요, 머니투데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안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6년 만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6년 만에. 그렇지 좀 않습니까? 스카우트 해줘, 젠장. 네, 그러니까. 난 환경에 좀 데려가줘. 아유, 한경에 데려가고 싶은데 난 워낙 10,000원만 더 주면 가는 거 알잖아, 성격을. 거기 소문 났어. 뭐? 마이클 홍, 마이클 양으로. 네. 여하튼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얘기다 그랬죠? 리포트 얘기하다 오늘 갑자기. 네네. 얘기하는데요. 오늘 리포트 대연을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사실 대연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요? 대연해줘봐. 키움증권 보고서를 하고 싶었는데, 응.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종목이 100%야. 그래요. 그래서 대연 친구였는데, 대연이나 뭐 이쪽들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 관련된 쪽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 올라오니까 이쪽들이 네. 싹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분위기로 같이 올라온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있는데, 네. 대연은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전히 지금 최근 주가 하락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제 문의가 빗발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작은 종목이고, 그렇죠. 근데 대형 증권사에서 자꾸 이렇게 커버리지를 하니까 네. 아마 문의가 빗발쳤던 것 같은데, 네. 하나대투에서도 저는 오늘 키움증권 걸 하고 싶었습니다만, 어. 증거금 100%인 관계로 대연을 대신에. 아니, 증거는 했는데 100%짜리 레포트를 왜 써? 그거는. 좋으니까 섞었지. 그럼 근데, 바뀌겠네, 곧. 예, 곧 바뀐다는 얘기죠. 예. 리서치, 거기서 매수 의견 났어? 매수죠. 근데 나이트 100%라서 우리는 언급을 못 해. 언급을 못 키움 하고. 건데. 예. 그거 이따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거 주가 좀 오를 것 같네. 내가 느낌 뭔지 모르지만.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되지? 오로라는 100%가 아니구만. 오로라도 조만간 그거는 해야 나중에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 오로라 보고서가 안 나와서 얘기 못해.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매수에 나온 거는 아무리 100%라도 방송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도 우리는 몸을 사려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다 하면 바로 또 어찌됐건 조직이 본 부서가 다르다고 경고 맞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확인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확인하고 내일이라도 방송을 물어보고 네. 윤허를 받고 저희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연은 뭐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일단은 펀더멘탈 제목 자체가 펀더멘탈 이상 무입니다. 네. 이상 없다라는 거겠고요. 네. 듀엘에 대한 중국 진출 모멘텀 긍정적이다. 기존에 이제 모조 에스핀 말고 듀엘이라는 브랜드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가 브랜드죠. 네. 지금 그 대연의 가장 고가 브랜드 듀엘이 중국에 이제 직접 진출을 한다라는 네.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일단 내수 부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의류주라든가 뭐 그 무슨 주지 유통주들이라든가 이런 주가들 네. 다 같이 하락을 한 데는 네.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국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세월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경환 그 총리인가요? 경제부총리의 네. 지금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가 네. 그것이 이제 후퇴가 되면서 네. 지금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소비주들이 네. 국내에서 다 빠지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국내 소비 쪽으로 움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죠? 국내 소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보시게 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나? 뭐 가리봉동이 아니고 저쪽 가보셔라. 네. 아울렛을 한번 가보셔라. 네. 아울렛에도 그러니까 굳이 뭐 면세점이 아니어도 국내 아울렛에도 외국인 애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대연에 대한 성장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효하다. 모조 에스핀에 이어 듀엘의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네. 있는 만큼 네. 중장기 실적 향상이 네.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어저께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주식이 신성통상이죠? 네. 신성통상은 우리 얘기도 되겠네. 오전에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 방송에 나왔었대. 아, 직접 그러니까. 지적 출연까지 하셨었대. 네, 그래서 네. 대연의 시나리오와 신성통상의 시나리오가 똑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나리오가 비슷해요. 신성통상이나 됐던 얘도 이제 그 지오지아 브랜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중국에 가는 거고. 난 디스해. 뭐 지오지아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낫다. 아니, 난 신성 그거 디스해. 디스? 응. 이유가 네. 있어. 네. 아니, 그냥 기분 나빠. 이유는? 이거 얘기하기 싫어. 얘기도 하기 싫으셔서. 아니, 나 예. 주식에 관심도 없어, 난 저거.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매수가 나왔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네. 내용은 비슷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대연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국내에서 브랜드가 네. 신성보다는 한 번 더 확인된 네. 그런 이제 기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2부에는요 저희가 종목 레포트 하나 뭐 소개 못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면 투자기를 매수도 아니에요. 중립인 주식을 제가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중립. 그게 뭐냐면 중립, 두산 인프라코로 말씀드릴게요. 두산. 투자기를 매수도 아니에요. 중립인데도 제가 오늘 좀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갖고 오늘 두산 인프라코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관련된 것들,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시간까지 갖고, 삼성전자 얘기, 오늘 같이 한번,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얘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레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1부에서 계속 진행하던 것 코너가 이제 중간에 끊겼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레포트 시간인데요. 레포트 첫 번째 레포트는 이게 대연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신성통장은 이제 킴증권에서 아침에 아예 애널리스트 나와서 출연했다니까 그거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요. 그래도 저희 이제 레포트를 보면 이제 항상 이제 매수 의견 나온 거 위주로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뜬금없이 중립 의견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중립이란 건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중립. 사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쵸. 매수하는 것도 안 올라가는 게 태반이고 떨어지는 게 많은데 중립이야. 삼성증권인데요.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두산인프라. 제목도요. 약간 한마디로 썰렁합니다. 영업실적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수준. 이런 거 뭐 알았어? 비교적. 약 올리는 거야. 비교적 나쁘지 않아. 나쁘다는 것지 나쁘지 않다는 게 뭐야 이게? 나쁘지 않지 않아. 이게 뭐야 그냥 별로? 이게 한국말로 하면 별로 이런 건데요. 저는 이 주식에 좀 주목이 가요. 관심이 있어요. 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뜬금없이 한번 얘기했죠. 저는 가끔 뜬금없이 이제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뜬금없이 얘기한 걸 또 방송에서 떠들어갖고 저를 당황시키게 하는데, 두산인프라코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쭉 내용을 한번 그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네.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정도로 충족했다는 거예요. 네, 충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익은요, 시장 기대는 미치지 못했지만요, 흑자는 기록했어요. 네, 흑자는 기록했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그럼 이제 당장 좋아지냐? 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 그 밑에 쭉 내려보세요. 네. 그래서 그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인 첫 번째 패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수익성 확보로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인데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작은 노력은 긍정적. 이게 뭐냐면 잘 안 됐던 데가 뭐냐면 중국이야, 중국. 그래서 굴삭기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줄기차게 한번 들었었을 겁니다. 중국 경기 회복해서 두산인프라가 올라간.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떨어지고, 올라간다 또 떨어지고, 올라간다 또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본질적으로 보면 중국도 경기 안 좋은데, 안 좋았고, 그런데 자기네 물건을 위주로 쓴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그 점유율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주목하는 거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딱 하나 들어간 게 이거 있죠. 얘네가 보면은요.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요. 중국의 신흥시장에서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수익성을 그 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건 왜? 그동안 구조조정을 먼저 했어요, 얘네들이. 예?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영업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여기에 밑줄 딱 치셔야 돼요. 동사의 높은 미주 지역 매출 기여도. 여기에 전 중요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미주 지역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보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제가 왜 여기에 딱 한 줄에 제가 꽂혀 있느냐면, 제가 이 레포트를 쓴 애를 잘 모르거든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 친구도 매수 중립 의견을 레포트를 왜 썼겠어요. 그걸 드러낼 말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친구도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 속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미주 지역 때문에 레포트 썼다고 보고 있어요. 말은 중립이지만 관심이 여기 좀 보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차트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차트인데요. CAT를 쳐보세요. 캐터필러. 네, 캐터필러 봐주세요. 캐터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산인프라랑 떨어지지 않았지만요. 캐터필러도 중국에 대한 매출 이런 것 때문에요. 중국에서 부진 때문에 주가가 엄청 안 좋았어요. 엄청나보다는 꾸준히 내려간 게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인데요. 10월 초부터 주가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 주식이요. 캐터필러가요. 캐터필러가요? 네, 캐터필러가요. 지금 기간은 얼마를? 아니, 뭐 2년 정도 보시면 1년 정도. 한 5년? 1년 정도 보셔야 돼요. 1년? 네, 지금 딱 그거 반등하는 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그 10월 초부터 반등하거든요. 네, 그래도 얘네들은 이렇게 올랐네. 그렇죠. 예. 미국 때 덩달아 올란 건데, 딴 거에 비하면 오른 게 없어요, 캐터필러가. 그쵸. 딴 거에 오른 게 없어요. 거의 뭐 2010년도 고점 수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주목했던 것은 저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해요. 캐터필러 온 날,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 전략가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여태까지 사무용 건설 시장은 꽤 괜찮았다는 건데, 네. 그 친구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가정주택용 건설기의 시장은 좋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게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용이? 네. 그러니까, 주택용 건설기계 시장이 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바이견 내면서 매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 거 봐주세요. 한국 거 두산엠프로 봐주세요. 예, 한국 거 보면, 뭐 예전부터 샀지만, 이게 두산엠프로를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두산엠버커가 뭐 지금 올라간다, 뭐 저는 그런 건 재주가 없잖아요. 네. 했는데 뭐 내일부터 올라가면 좋죠. 좀 하면 우리 꾸준하게 빠졌네. 네, 우리나라. 네. 빨간색이 빠졌고, 네. 저는 저거죠. 두산엠버커 우리나라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지. 그거 좀 보여달라고요. 네, 좀 보여주죠. 여기 보면 두산엠버커가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캐터필러랑 얘네가 이제 두산엠프로가 미국 매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파란색이 외국인 맞아요? 맞습니다. 사고 있죠. 한 10% 가까이 비중이 늘었네요. 네, 그게 계속 빠졌네, 주가는. 사고 있는데 요즘 다시 사고 있어요. 네. 이게 캐터필러 때문에 사는 거고, 특히 두산엠프로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마켓 인수한 걸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회복되는 거. 마켓보다는 시장 자체가 굴삭기 시장이라든가 건설 중장비 시장. 그래서 마켓 인수한 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돌 거다. 그건 모르겠고 정확한 건 모르겠고 저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산엠프로가 오늘 중립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시장님 한번 좀 관심 종목 넣어두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직 이제 이게 꾸준하게 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큰 게 주가도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두산엠프로 뭐 저 주가까지는 안 봤는데 관심만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런 외국인이 사는 데다가 혹시라도 국내 기관까지 사면 여튼 워낙 좀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좀 반날 여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SK네트워크. 네, 그 종목 얘기 좀 해볼게요. 이기성 대표. 앞서 이제 반도체 얘기 좀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웨어러블 기기 오른쪽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보자고요. 웨어러블 아까 얘기했는데 웨어러블까지 해서 얘기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난 거 잠깐 한번 체크해 볼 텐데 SK네트워크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났어요.
3분기 SK네트워크스는 얘기하는 건 영업이익. 금지인데, 500억 정도 나왔는데 예. 일단은 예상 실적에 대한 흐름은 일단 상분 실적 안 좋다고도 그랬잖아. 안 네. 좋게 일단 네.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런지 네. 그대로 네.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전히 유효한가요? 렌터카하고 그 렌터카 모멘텀 인수됐나요? 그 KT 근무 어떻게 됐어요? 저는요, 네. 아까 뭐 인수 추진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마음 여린 남자잖아요. 네. 저는 SK네트워크스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무슨 트라우마? 주식이 뭐 좋다 나쁘다 함부로 얘기도 안 해, 이제. SK네트워크스 때문에 제가 키움증권에서 그 고객이라고는 아니죠. 하여튼 네. 어떻게 됐건 간에 뭐 그 채팅창도 아니었어. 그 우리 게시판에 네. 쓰신 분 때문에 마음이 열어져서요. 네. SK네트워크스는 저는 이제 계속 관심지에 넣어놓고 있는데 제 입에서 SK네트워크스는 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저는 뭐 형님이 말 아시는데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자기 발 담궜잖아. 발을 담궜죠. 네. 네. 10,000원 밑에서 담갔지. 네. 네. 근데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SK네트워크스를 말하실 때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논리라면 네. 그때 얘기 드렸던 게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를 왜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나리오에 대한 쪽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던 매출에서 이제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SK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 자산주 네. 쪽에 이제 가까운 이제 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모멘텀이 좀 나오게 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친구라고 봅니다. 저는 네. 특성이 네. 그러니까 방향은 위로 가요. 계속. 네. 방향은 위로 가는데 네. 시원하게 쫙 뽑아주는 주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SK네트워크스 주식 수가 네. 이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2억 5천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유통 주식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워낙 그러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뭐 대주주 물량 빼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지분 빼고 뭐 그 연기금 빼고 뭐 하면 시장 실제 유통 물량 아마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K 하이닉스 주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가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똑같이 네. 지금 SK네트워크스도 이 주식 수가 많아서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시원하게 가진 않아도 방향은 계속해서 윗방향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렌터카 모멘텀, 뭐 그 호텔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하여튼 그런 얘기 생각. 아무것도 안 하는 네. 거로 혹시 네. 떨어지면 그냥 이성원 대표 그냥 욕하시는 거로 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저께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도요 네, 이제 슬퍼졌어. 뭐야? 아 이따 게시판 보여드릴게요. 네. 게시판 보니까 역시 이성원 대표 칭송 장치가 또 벌어졌어. 너 왜? 뭐가 몰라. 뭘 잘못했는데? 하여튼 나는 그냥 뭐 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누가 했대? 내가 했어 그럼 내가 했어 그럼? 내가 어디다 이성원 대표 칭찬을 썼으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단 한 번도 쓸 리가 게시판에 없지. 쓴 적이 없는데 이 사람아. 거기다가 악플이 아니라 칭찬을 쓸 리가 없지. 그렇지 없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권을 강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3.7% 정도,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우선주가 됐던 뭐 삼성전자가 됐던 네. 사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재 네네. 위치에서. 네. 왜냐면은 뭐 일각에서는 뭐 100만 원을 태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냐면 네. 3분기 실적 무지하게 안 좋아서 심지어 반도체보다도 지금 네. 스마트폰 사업부가 더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래도 3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갤럭시 S5에 대한 매출도 그렇게 많이 녹아나지 않았었고 네.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노트4에 대한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네. 감안해 봤을 때 네. 3분기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이 또 의외로 백색가전 쪽에서 LG보다 더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네. 야 이거 삼성전자 3분기는 네. 바닥권에 그 임박한 그런 네. 실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재 위치대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종목이 내리는 네. 이런 흐름들이 아주 시장에서 왕왕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해치성 차원에서도 일부 우선주가 됐던 뭐가 됐던 네. 같이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고 우선주는 네. 왜 긍정적이냐면 이 최근에 돈이 유입되는 곳이 저기밖에 없어요. 네. 배당주 펀드, 배당 인덱스 그 네네네. 얘기 나오고 나서. 배당. 예. 네. 그래서 배당까지 감안한다면 우선주 전략도 네. 좋은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 저희 방송의 특징이요. 그 네. 채널 K 그 여기서 하는 방송 보시면 아까 어떤 분은 이제 그 자주 오신 분이 매일 오신 분도 있고 띄엄띄엄 오신 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30분 정도.
거기 화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딱 한 종목 우리 그 팟캐스트 좀 잡아주세요. 네. 그 10월 14일자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10월 14일 날 얘기했을 겁니다. 10월 14일 날 얘기했는데요. 기억하세요? 뭘요? 베론즈 얘기한 거요? 베론즈. 월스트리트 베론해갖고 제가 잡지까지 다 캡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꼭 엄청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14일 날이었는데 그 화면이 14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14일 날, 15일 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0월 14일자 뭐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 했던 거를 화면을 한번 다시 제 화면을 이번에 잡아주세요. 그 당시 보면은요, 일요일판 베런즈에 나오는 건데요. 베런즈라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건데요. 제 화면을 잡으세요. 제가 보시면 제목 자체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딱 깔끔하게. 삼성 shares could gain as much as 50% 베런즈. 삼성 주식이 50%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9월 달에 나온 거가 뭐였냐면 시티그룹에서 나왔던 거. 시티그룹에서 제2의 애플 컴퓨터를 노려라.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9개 주식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다 주식에 다 불러드렸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도 똑같은 화면, 우리 팟캐스트 잡으셨어요? 잠시만요.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잡아드릴게요. 똑같은 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삼성 주식을 베론이나 이런 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시티그룹이 얘기했냐 할 때 기억하는 거. 그래서 얘기했던 거가, 그때 뭐 게시판에 몇 번 많이 쓰였잖아요. 행동하는 투자자. 행동하는 투자자의 논리 그대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이 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앞서 배당 얘기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정 부회장이 회장되고 안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권이 되면서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포트에서. 그리고 그 당시 이 기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이 베런에 쓰는 거는 당시에 시티그룹에서 얘기했던 카라 아이칸 같은 행동하는 투자가가 쉽지 않다. 삼성전자에는. 왜? 삼성전자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거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지분을 쌓아오고 있고 배당률이 어떻다. 그리고 현금세에 얼마만큼 쌓아두고 있다. 그런 얘기,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좀, 팟캐스트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거로 우리는 다시 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아마 65화에 녹음된 걸로 딱 한 종목이요. 예, 딱 한 종목. 딱 보면, 제목이 65화. 삼성전자 카라이칸이라고 썼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말고요. 네. 삼성전자 카라이칸. 네. 65화 추석 때 하지 아니죠. 않았나? 그 위죠. 최근에 얼마? 10월 14일, 10월 10일. 여기 70에. 네. 추석 때도 아마 그게 들어가 있고, 행동하는 투자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런 거는 10월 14일 거예요. 한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 거 잡아주세요. 네.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안 들으신 분 계시는데 제가 이날 엄청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눈썹 치시고 이걸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며칠자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70회 10월 15일자 10월 15일자 예. 거기 보시면 왜 삼성전자 우선주를 외국인이 관심이 있고 왜 배당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카라이칸 같은 사람이 한국에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이 친구는 약간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친구들이 봤는지 제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뭐 다시 한번 설명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다 그러는데 아까 거래소도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요. 어저께 현대미포 상한가가 되면 오늘은 7% 빠지네. 그러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이제 계속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우선주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관심준이 없다고. 저 화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일 위에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현대차였는데요. 그 사이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강한 게 특이한 게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저점이 며칠이었냐면 10월 13일이었을 거예요. 네네. 10월 12일 날 미국에서 이 레포트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10월 13일 정확히 저점 찍었고 지금 벌써 15% 올라갔거든요. 네. 7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채널K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데 긴 호흡을 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됐건 우선주가 됐건 안 사는 건 상관없어. 안 사는 건 상관없지만 도대체 왜 사는지 정도 이해해야 되겠다. 왜 사는지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11월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11월 시장 저는 뭐 큰 기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수의 주가의 반등은 앞서 그 김성훈 팀장도 얘기했고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25%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25%. 그래서 그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겠죠. 종목별로. 근데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지수는 바닥에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지수는 삼성전자에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의외로 판이요. 근데 뭐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사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지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없으면 나중에 시장에 지수 올라가고 제일 짜증나는 게 삼성전자로 지수 올리고 네. 종목 내려갈 때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해지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네. 위치대라면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음에 이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단기 투자자 분들은 하고 나서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삼성전자 무선주 같은 거가 이게 거래가 뭐 요즘 잘 되긴 하지만 엄청 잘 되거나 뭐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뭔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해놨던 조선주가 다시 현대 미포가 7%나 밀리네? 또 왜 그런 거야? 변동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변동성이죠. 뭐 네.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미포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었어요. 어저께. 네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제 10만 원 이상 심지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면 17만 원, 20만 원 가까이도 이렇게 네. 가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현대중공업하고 네. 현대미포가. 네. 근데 어제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프레드가 너무 축소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미포가 내려가든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현대중공업은 올라가고 현대미포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스프레드가 최소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또 하나 올라가는 것들이 저거예요. 지금 보면 하여튼 삼성 전기는 또 왜 올라? 디스당해. 그러니까 삼성 전기는 왜 오르는 거야? 그건 다 이해가 안 돼. 네. 예.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데, 키움의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하여튼 삼성전기 좀 오늘 요새 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 뭐 일단 적자 발표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SDI가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그 장기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단기 투자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네. 정말 주식을 한번 사볼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조선주를 하건 화학주가 됐건 하여튼 많이 떨어진 거, 뭐 OCI 됐건,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반등한다 팔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주식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 연말을 사신다 그러면요. 저는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밀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전략 전망을 쫙 청사진을 막 뿜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 사물인터넷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전 큰 그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형 주건, 소형 주건 간에 이제는 사는 게 2015년, 16년 보시면서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당장은 안 하더라도 이런 거죠. 당장은 안 하더라도 내년도에 좀 가서 놀는 큰 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하면에 이성훈 대표 몇 종목이나 봐요? 관심하면 대충. 관심하면요. 네. 겁내 많아요. 겁나 많다는 게 몇 종목이나 봐요? 많아봐야 뭐 한 100개?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자기요? 100개? 관심 종목은 관심 사실은 종목 20개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관심 종목은 20개 안 되고 이건 전광판이니까 노는 네, 거고 네. 관심 종목은 한 20개 내외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관심 종목을 떠나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봐서 네. 보는 화면들 있잖아요. 이게 네. 전광판이 그거는 많죠. 그게 몇 개나 돼요? 그거는 한 300개? 300개면 저는 150개밖에 안 보거든요. 네. 볼 때 이렇게 네. 알자처럼 많이 안 보니까. 근데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150개 됐건 관심 화면이라는 게 이거하면 시청자분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뭐 다른 주권 HTS 쓰는 분들 솔직히 겁나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팟캐스트 들으신 분의 25%는 키우는 걸로 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시장 점유율이니까요. 나머지 4분의 3은 다른 HTS를 쓸 거란 말이죠. 그쵸. 다른 증권을 쓸 텐데 그분들도 일로 와야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에 관심 화면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감히 제안 드리면 관심하면 무조건 반으로 줄여버리세요. 지금 보시는 것들을 10개 봤다면 5개 줄이고 200개 봤다면 100개, 100개 봤다면 50개 확 줄여보세요. 근데 줄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걸 무시하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지금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2015년, 16년을 대비해서 지금 관심하면 다시 한번 싹 지우고 다시 쓴다. 생각하고 종목 수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 보장은 못하지만 수익률이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게시판 보겠습니다. 네.
게시판 다시 보나요? 네. 게시판에 다들 이승원 대표 친송 장치하는 걸 보겠습니다. 왜 칭송 잔치를 하고? 친송 장치 뭐 그게 뭐야? 나 아픈데? 아파서 그런가? 아파서 봐줬나?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먼저 좀 볼까요?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두 남자 쇼 들어가 있는데요. 두 남자 보여드릴까요? 내용이 없잖아. 아, 그러잖아요. 어저께 이양영 이름도 틀렸네, 이분은요. 네. 저는 영이라고 쓰였는데 빵할 때 영이다. 빵할 때 영. 네. 이름은 이양영의 영. 빵할 때 영. 저도 그래서 대표님도 좋아요. 항상- 내용이 없잖아. 아, 그래서 이양영님, 네. 이양영이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니면 까였잖아요. 네. 근데 그건 네. 뭐야? 저도 그래서 대표님 더 좋아요. 이 대표님 92. 이분 예전에 네. 한번 쓰셨던 분이야. 네. 의심이 가. 네. 와이프 아니죠? 와이프 아니죠. 어. 와이프는 이거 팟빵도 없더라고. 저도 그래서 대표님 더 네. 좋아요. 그랬구나. 대표님, 경인양이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나요? 8,000원 경인양은 물렸다. 이거 좀 하세요. 그때 얘기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먹을 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라고 그때 사카린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사카린 통과되고 나서 올라갈 폭은 있다라고 썼는데 보고서들이 네. 글쎄요 이제 먹을 폭은 이제부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이 이제 주로 이제 계속 사는 건데 네. 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여기서는 네.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이 얘기 하려다가, 어저께도 하려다가 안 했고,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욕먹을까봐 안 했는데, 네. 아까 이제, 김성훈 팀장 그랬잖아요. 네. 호스닥, 이거 이제 약간 까였잖아요. 그때 제가 할 때 전부 다는 아니죠 했던 바로 그 주식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2015년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계속 좋아지는 인더스트리가 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화장품, 아, 화장품 아니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아니죠. 또 뭐 카지노, 토비스, 토비스 사상체육관. 토비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서로. 이건 아무리 같은 팀원이라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것도 없고 여기 계시는 한 분도 토비스 얘기하는 분도 없고 인생 헛살았다. 토비스 좋네. 인생 헛살았다. 토비스 좋아요. 토비스 레포트 어저께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까 말까다 안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주가 떨어지겠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ETF가 있다면 사겠다. ETF. 예, 저는 그런 거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그런 거 ETF 만드는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잘 만들면 운영하면 돈 벌 것 같다. 그래.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증권사 거니까. 네.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저희 변함없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